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시리악스 방법에 의한 도수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 도수치료의 이제 치료 효과 기전을 보게 되면, 그 탈출된 디스크를 리덕션 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아탈구들을 교정한다. 또는 후관절의 기능 부전을 정상화시키고, 국수적으로 이제 운동성에 문제가 있는 분절을 모빌리제이션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본다는 이제 국수적 효과로서 그 효과를 설명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척수나 또는 세레브럴 코텍스를 통해서 어떤 리플렉스 액티비티를 정상화시키거나 또는 그 머슬의 톤 또는 머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효과를 일으킨다는 뉴럴 시어리로 그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리악스 방법에 의한 도수치료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힘줄이나 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그것을 트랜스버스 프릭션 마사지로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딥 트랜스버스 프릭션 마사지, 관절 내에 유리체가 있을 때 그 유리체의 위치를 바꿔서 관절의 기능 장애를 회복시키는 루즈바디 매니플레이션, 또는 조인트 캡슐이나 리가멘트가 이제 타이트니스가 있을 때 그것을 스트레치 시켜서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리가멘트 스트레치, 그다음에 그 척추나 말초 관절에 운동성 장애가 있을 때, 운동성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모빌리제이션을 통해서 치료하는 모빌리제이션, 그다음에 척추의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척추의 매니플레이션 중에서 또 특히 이제 럼바 스파인의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락스 방법에는 럼바 스파인의 매니플레이션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탈출된 디스크를 리덕션 시켜서 탈출된 디스크가 듀랄을 누르거나 아니면 그 너브 루트를 눌러서 발생시키는 디스코 듀랄 또는 디스코 레디큘라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서 2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뭐냐면 인터버터럴 디스크 내에 음압을 발생시키고 포스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켜서 리가멘트가 돌출된 디스크를 원위치로 원위치로 가게 하는 그런 기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2가지 기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척추를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디스트랙션이고, 그것도 이제 리가멘트를 더 확실하게 타이트닝 시키기 위해서 척추의 로테이션 컴포넌트가 이제 도실에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락스 방법의 럼바 스파인 매니플레이션의 적응증을 보게 되게 되면 에큐트 애눌라 럼바고, 그러니까 급성 섬유론성 요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섬유론성 요통일 때, 그래서 에큐트 애눌라 럼바고라는 것은 애눌루스 하이브루스가 이렇게 돌출돼서 이제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고, 그거의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에큐트 뉴클리아 룸바고라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뉴클레우스 펄퍼스가 이제 돌출돼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우스 펄퍼스가 돌출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이제 그 도수치료로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없고, 줄로 이제 섬유륜이 돌출돼서 증상을 일으킬 때 치료 효과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백에 그 요통이 있는데 어떤 요통이냐, 도수치료에 양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과 징후를 가지고 있는 요통인 경우, 또 이제 하지 방사통이 있을 때도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뭐냐면 도수치료에 양호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 인디케이션, 부적응증을 보게 되면 S4 세그멘트, S4 더마텀에 감각 이상이나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그 배변 장애나 배뇨 장애가 있는 경우, 즉 카우다이큐나 신드롬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응급 수술이 필요한 거지 그 도수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와파린 등이나 이제 강력한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하면 척추관 내에 그 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뭐 대동맥의 그 이식수술을 시행했거나 아니면 대동맥 박리증이 있는 경우에 물론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임신 말기,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그 근의 근육에 이제 스파즘, 경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도수치료하면 그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도 하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예민한 사람들, 성격이 예민한 사람들, 뉴로틱한 사람들 한테를 하게 되면 이제 도수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약간의 통증이 증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거기에 반응하고 그럴 사람들은 도수치료를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도수치료를 시행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도수치료를 해서 그 통증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탈출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제 탈출이 큰 경우는 대개 이제 허리가 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에 그 변형이 같이 동반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돌출된 디스크를 밀어넣기 어렵기 때문에 해도 별 효과가 없고요. 투 소프트라는 것은 뭐냐면 투 하드하고 이제 상대적인 개념인데, 하드 디스크 프루트전인 것은 이제 애닐루스가 이렇게 돌출된 것을 하드 디스크 프루트전이라고 하고, 소프트 디스크 프루트전인 것은 뉴클레우스 펄프스가 이제 돌출돼서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이렇게 뉴클레우스 펄프스가 이제 돌출돼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도수치료해도 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방사통이 시작된 지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 그때도 이제 효과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페노메논이라는 건 뭐냐면, 인터벌 디스크가 이제 디제네레이션이 아주 심해서 아주 좁아져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포스테리어 융기탈 리가멘트가 이렇게 버클링이 생겨서 그거 자체로 이제 그 메스처럼 작용해서 신경을 눌러서 요통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런 심한 디제네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융기탈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한 경우, 그 다음에 unfavorable articular sign이라는 건 뭐냐면, 허리 운동성 검사를 할 때 이제 그 허리가 아픈 거는 양호한 favorable articular sign인데, 그렇지 않고 허리를 움직일 때 하지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난다거나 다리가 쩌릿쩌릿한 그런 경우에는 도수치료를 해도 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디스크 프루트전에서 요통이 일어나는 경우엔 대개 이제 센트럴 디스크 프루트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엔 대개 이제 스파이널 코드의 듀라를 자극해서 이제 허리의 통증 또는 엉덩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더 뒤쪽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뒤쪽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롱기탈 리가멘트가 막고 있으니까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시프팅이라고 하는데, 치우쳐서 그렇게 치우치게 되면 이제 너브 루트가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리가 아프다가 하지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그것을 세컨다리 포스테로 레터럴 프루트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바로 허리에 통증이 없이 하지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대개 이제 애닐루스가 터져서 뉴클레우스 펄프스가 삐져나와서 아래 위로 흐르거나 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런 것을 이제 허리에 통증 없이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경우를 프라이머리 포스테로레트럴 프루트전이라고 하고, 이런 프라이머리 포스테로레트럴 프루트전을 보이는 경우에는 대개는 뉴클레우스 펄프스 프루트전이기 때문에 도수치료에 별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요통이 있을 때 도수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양호한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라고 설명을 했는데, 양호한 증상, 도수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에서 급성 요통일 때 치료 효과가 좋을 수가 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호한 징후를 보이는 경우는 뭐냐면 파셜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을 이제 허리 운동성 검사를 할 때 허리 굴곡, 신전, 양측 사이드 플렉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검사에서 대칭적으로 이제 관절가동 범위 제한, 즉 허리 운동성 제한이 있는 경우를 풀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합니다. FULL, 풀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하고, 풀 아티큘라 패턴을 보이게 되면 대개 스폰딜라이티스, 스폰딜로시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만 그 관절 허리 운동성 제한이 있는 경우를 파셜 아티큘라 패턴이라고 하고,
그런 파샬 아티큘라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대개 디스크 프로트루전이나 또는 뭐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파샬 아티큘라 패턴을 보일 때 이제 그 도치료의 효과가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 사이드 플렉션 away from the painful side일 때 가장 통증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 디스크 프로트루전에서 신경근이 눌릴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루트의 안쪽에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엑실라리 타입이라고 하고, 바깥쪽에서 누르는 것을 이제 숄더 타입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엑실라리 타입일 때 이제 그 통증이 있는 측에 반대쪽으로 허리를 사이드 플렉션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실레 타입일 때 도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가 되었고요. 페인풀 아크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허리를 구부리거나 제끼거나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통증이 있는 범위에서 조금 더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고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페인풀 아크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깨에서 많이 제기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페인풀 아크가 있다는 것은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아주 스몰이다, 적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 소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도수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또는 뭐 상식적으로도 여기서 그로스 디비에이션이 없다. 이게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가의 변형이 이제 기울어짐이 별로 없는 경우, 이제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적대는 거죠.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허리의 운동성의 리미테이션, 장애가 별로 없는 경우, 역시 이제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작은 스몰 프로트루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지 방사통에 있을 때도 도치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하지 방사통에 있을 때 좋은 치료, 도수치료에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상과 징후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좋은 증상이란 뭐냐면, 하지 방사통이 있으면서는 아직도 허리에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엔 대개 도수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나왔을 때 처음엔 중심성으로 나오면서 듀라를 눌러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다가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신경근을 누르면서 너브 루트를 누르면서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허리 통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디스크 탈출된 디스크가 그 포스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 근처에 있으면서 아직도 듀라를 이리테이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옆으로 이쪽으로 빠진 상태가 아니니까, 이때는 이제 그 포스테리어 롱기튜디널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켜서 탈출된 디스크를 리덕션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도수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방사통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하지 방사통이 이제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이제 이쪽으로 시프팅 되면서 이제 그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는데, 방사통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 프로트루전이 이쪽으로 시프팅 된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소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버럴 사인, 양호한 징후라는 건 뭐냐면, 허리를 움직일 때 하지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건 unfavorable 사인이 되고 도수치료의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지 방사통보다는 허리가 주로 아픈 경우에는 이제 좋은 징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디베이션이 뭐 심하지 않은 경우, 당연한 거죠. 그 디베이션이 심하지 않다는 것은 아주 하이측으로 프로트루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SLR 테스트, 하지 직거상 검사가 별로 이제 심하게 제한이 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디스크 탈출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뉴로로직 디피시트, 뉴로로직 신경학적 결손이 장애가 심하지 않다. 없을 때 효과가 좋다. 뉴로로직 디피시트라는 것은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면 모타이쿠니스하고 센서리 체인지, 디텐던 리플렉스의 변화가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서지컬 인디케이션, 수술 적응증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도수치료의 치료 효과가 좋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리악스 방법에 의한 럼바 매니플레이션의 카테고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로테이션 테크닉,
허리를 돌리는 로테이션 테크닉, 그다음에 익스텐션 테크닉, 허리를 신전시키는 익스텐션 테크닉과 그다음에 안티 디비에이션 테크닉이라는 건 뭐냐면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크게 이렇게 뒤틀어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울어지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안티 디비에이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테크닉은 유니래터럴 통증이 있을 때 허리가 아픈데 편측성으로 한 축이 뚜렷하게 더 통증이 심할 때 로테이션 테크닉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익스텐션 테크닉은 센트럴 페인, 허리가 아픈데 가운데가 아파요, 또 어느 쪽이 더 아픈지 알 수가 없어야 할 때 그때는 익스텐션 테크닉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테크닉의 뭐 이름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서 각각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악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테크닉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지침을 주셨는데, 만약에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해서 이제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레버를 이용하는 테크닉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시리악스 방법에서 레버를 이용한다는 것은 하지를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지를 이용하는 그런 테크닉은 주로 약한 사람들은 사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어퍼 룸바 세그멘트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개 로테이션 테크닉을 하는 게 더 치료 효과가 좋고, 하부 요추에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익스텐션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에큐트 룸바고 급성 요통, 심한 요통이 있을 때는 익스텐션 테크닉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요것은 이제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시리악스 선생님의 주자인 그 맥켄지가 개발한 맥켄지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익스텐션 테크닉인데 주로 맥켄지 테크닉이 이제 요때 에큐트 룸바고 있을 때 그걸 조심스럽게 잘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없다면 스트레치 테크닉을 가장 먼저 시행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치 테크닉이라는 것은 위아래로 이제 늘려주는 테크닉인데, 위아래로 늘려줘서 인터버터럴 디스크에 음압을 발생시키고 포스테리어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가 항상 가장 먼저 사용될 수 있는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할 때 한 세션에서 대개 별 문제가 없다 하면 7번 내지 8번 정도를 시행하고,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반으로 줄여서 3번 내지 4번 정도만 시행하라라는 지침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도시치료할 때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모든 테크닉은 처음에 적용할 때는 하프 인텐시티, 통상적인 강도의 반 정도의 강도로 시행을 하라는 거를 지침을 주셨는데, 그래서 통상적인 강도의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을 주는 스트레치를 시키는 힘의 정도의 반일 수도 있고, 또는 로테이션 테크닉이 적용할 때는 로테이션 되는 정도를 통상적인 방법의 정도의 반으로 한다는 거. 또 익스텐션 테크닉을 사용할 때는 풀 익스텐션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 정도의 정도만 익스텐션 시켜서 처음에 시행한다. 그 다음에 하나의 테크닉을 시행했으면 항상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해가지고 그 테크닉이 효과가 있었으면 그 테크닉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면 그 테크닉을 버리고 다른 테크닉을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를 이제 처음에 하프로 시작하다가 강도를 늘릴 때는 그 테크닉이 이제 효과가 있어야만 그 강도를 늘리는 거지, 효과가 없거나 또는 효과가 안 좋았는데 더 세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강도를 늘리진 말아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테크닉이 효과가 있어서 쭉 하다가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효과가 없어지는 시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다른 테크닉을 이제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 스위치를 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통상적인 강도의 반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건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한다 그랬는데, 평가를 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뭘 갖고 기준으로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통증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도수치료 하기 전에는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통증이 있어야 30도 정도만 밖에 못 움직였는데, 도수치료를 했더니 50도까지 가더라. 이제 그런 거. 또 SLR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처음에는 30도까지 밖에 못 올렸는데 도수치료를 했더니 60도까지 올라갔더라. 해서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으면 이제 좋아지는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은 움직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허리 디스크가 있게 되면 허리를 앞으로 굽을 때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쪽으로 사이드 플렉션 할 때 통증이 있고 또 신전할 때도 통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수치를 했더니 뭐 플렉션하고 사이드 플렉션에서 통증이 있었는데 신전할 땐 통증이 없어졌더라. 그러면 통증을 일으킨 동작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호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센트럴리제이션 이건 이제 맥켄지 컨셉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허리가 하재 디스크 탈출이 있어서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아프고 처음에는 이제 대퇴부가 아프고 그다음에 장탄지가 아프고 더 심해지면 발바닥까지 이렇게 통증의 범위가 말초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페리페럴리제이션이라고 하고 페리페럴리제이션이 있으면 병이 점점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치료를 했더니 통증의 범위가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게 되면 그것을 센트럴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센트럴리제이션이 되게 되면 병이 점점 호전되는 징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리제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도수치료하고 나서 센트럴리제이션이 있으면 그것은 호전 반응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풀 아크가 나타난다. 처음에는 구부릴 때 뭐 30도밖에 못 구부렸는데 다시 도수치를 하고 났더니 30도 갔더니 조금 아프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부려 보세요 하니까 조금 더 구리면서 또 통증이 없어지다. 그러니까 페인풀 아크가 없었는데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좋은 호전 반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수치료를 하고 나서 그것이 반응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리악스 방법에 의한 도수치료 각각의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보실 것이 로테이션 테크닉 중에서 그러니까 유니레터럴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한다 그랬죠. 로테이션 테크닉 중에서 스트레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치 말 그대로 신장시키는 거죠. 신장시키는 늘리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도수치료 침대에 환자가 옆으로 누워서 있고 치료사가 의사가 팔을 이용해서 그 스파인의 척추를 위아래로 이렇게 늘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시리악스 방법에는 도수치료를 할 때 있는 이게 그 치료를 할 때 체중을 실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수치료 패드가 최대한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다운이 조절되는 그런 침대가 있으면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옆으로 누울 때 통증이 없는 측이 아래로 가게 눕습니다. 통증이 없는 측이 아래로 가게 눕고 통증이 있는 측이 이제 위쪽으로 가게 해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되겠죠. 유니레터럴 통증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약간 뒤로 돌리고 골반은 앞으로 돌려서 돌리고 그 다음에 의사가 팔을 뻗어서 그 골반 어깨하고 골반을 어깨는 또 뒤위로 골반은 아래로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의 방향이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트는 것이 아니고 위아래로 이제 디스트랙션 시키는 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힘이 가야 됩니다. 이때 이제 팔꿈치를 펴서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의 로테이션 갖고 이제 스트레치를 한 상태에서 한 30도 정도 유지하고 릴렉스 이완시키고 다시 30초 정도 스트레치하고 릴렉스하고 또는 거기서 이제 다 톨러러블 하면 그다음에 조금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톨러러블 하면 조금 더 많이 돌리고 또 힘도 더 많이 가게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완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바디 드롭 체중을 이용해서 스러트를 가해주게 됩니다.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에꼼 유로피안 티칭 그룹 오브 오스페딕 메디신의 운영자로서 2002년도에 이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년 동안 한국에 초빙해서 저희가 이제 이분한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시리악스 종양학 연구회라는 그 연구를 만들어서 매년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마도 한 17년, 18년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The couch is as low as possible. 낮아야 되고. For unilateral pain, the patient lies on the painless side. 통증이 없는 쪽으로 눕고. The lower limb is extended. 아랫다리 The 펴고. upper limb is flexed. 위에 다리 behind the back of the other knee. 무릎 뒤에 발을 대고. Grip. One hand behind the greater trochanter.
with the fingers pointing downwards. The other hand at the front of the shoulder, with the fingers pointing upwards. The therapist's feet are apart. 이 상태에서 팔꿈치 펴서 Three components have to be built in. First, shoulder and pelvic rotation, both rotations being equal. Then the therapist adds a longitudinal taking up of the 예, 먼저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치를 한 상태에서 유지하고를 반복하다가 만약에 이제 환자가 너무 아프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요 상태를 몇 번 반복하는 걸로 도수치료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상당히 톨러러블하고 잘 견디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Black, rising on tiptoe and using his body weight exactly above the patient's trunk, with his arms extended. While maintaining the distraction, part of his body weight is used as a pelvic swing in a longitude. 바디 드롭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러스트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가 한테 스러스트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톨러러블 하고 충분히 이제 잘 견디고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까지만 이제 스러스트가 이제 가해지고 어떤 환자들은 고전 단계에서 몇 번 반복하는 것이 도수치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다음 방법은 레그 오버 테크닉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죠. 레그 오버, 다리를 위로 해서 이제 스트레치 테크닉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치료사는 통증이 없는 쪽에 섭니다. 통증이 없는 쪽에 쓰고 통증이 있는 쪽 다리를 90도 이상 이렇게 구부리고 어덕션 시켜서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그 무릎 뒤에 엄지랑 이렇게 걸어서 고정을 시키고 반대쪽 어깨를 어깨를 반대쪽 손으로 이제 고정시킨 상태에서 충분히 이제 로테이션 시키면서 이제 스트레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레치보다 로테이션 컴포넌트가 많이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는 특히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을 때, 디비에이션이 있을 때 이제 적용하면 좋은 테크닉이 되겠고, 또 디비에이션 정도에 따라서 뭐 디비에이션 심하지 않다 그러면 고관절 굴곡을 한 90도 정도 구부리고, 디비에이션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110도까지 이렇게 구부리게 되는데, 이렇게 고관절을 구부려서 다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쪽 고관절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테크닉이 되겠고, 또는 여기서는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거나 뭐 뼈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조심스럽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ecution. The therapist grasps the right knee with both. 치료사가 여기 왼쪽에 섰다는 것은 왼쪽이 통증이 없는 측이고 반대쪽이 통증이 있는 측이 되겠습니다. Hands. 고관절 구부려서 Flexes the hip to about 90 degrees and under traction 약간 brings the patient's knee to well below the edge of the 그걸 이용해서 couch. 로테이션 시키고 The slight counter pressure of the therapist against his 엄지를 shoulder 걸어서 suffices. 시큐하게 잡고 The 반대쪽 therapist brings the knee far down 어깨에 and now 고정시키고 stands with both legs apart, facing the patient's feet. Taking up the slack is as follows. The 체중을 therapist 이용해서 brings his right 체중을 foot against 실어주는 his left 거죠. one and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 한 30초 1분 유지하고 있다 릴렉스 반복해서 거기까지만 할 수도 있고 이제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환자가 잘 참지 못하면 그 정도만 할 수는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잘 참고 통증이 심하지 않고 톨러러블 하다고 하면 uses his 여기서 body weight onto the patient's right shoulder to reach the end of range. He makes sure that the knee remains down. 여기서 이제 The manipulative thrust is a sudden push downwards. 스러스트를 이렇게 가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레그 오버인데 위드 사이드 플렉션, 이제 사이드 플렉션이 더 추가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것도 이제 허리 통증이 한쪽으로 있으면서 이제 허리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좋은 적응증이 되겠고, 이제 치료사는 이렇게 통증이 없는 측에 씁니다. 통증이 없는 측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제 통증이 있는 측이 돌리면 위로 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90도 구부리고 이제 오른쪽 통증이 없는 쪽으로 사이드 플렉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이드 플렉션 시킨다는 것은 이 환자가 서 있을 때는 왼쪽이 아프면서 몸통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몸쪽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 환자가 사이드 플렉션이 왼쪽으로 돼 있다는 거니까 이제 교정하는 자세에서는 오른쪽으로 사이드 플렉션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고, 로테이션 시킨 사이드 플렉션을 오른쪽으로 시킨 상태에서 로테이션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레그 오버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골다공증이 있거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행할 수가 없다. 네,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게 보시겠습니다. If the therapist wants to build in a side flexion to the left, he stands at the left side of the couch and crosses the patient's left knee over 통증이 the 없는 right 쪽 one. 다리를 위로 올려서 With his 다리를 left hand 교차시켜서 across the back of the patient's right knee. 고관절 플렉션, His right hand is put at the 그다음에 outer aspect of the left knee. 레프트 사이드 Both 플렉션, hips are flexed. 플렉션. The side flexion to the left is built in by a swing movement and maintained. The rest of the maneuver is the same as 로테이션, following. 로테이션 시켜서 Bringing the knee far 레그 down 오버랑 똑같은 without losing too 방법으로 much hip 하는 거죠. flexion, body weight on the patient's shoulder, and manipulation with the hand on. 예, 여기서 유지하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디 드롭에서 스러스트를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리버스 스트레치, 예, 말 그대로 스트레치를 하는데 리버스 반대쪽으로 스트레치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치 방법은 어깨가 뒤로 가고 골반이 앞으로 가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반대로 가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의사는 통증이 있는 쪽에서 머리를 향해서 씁니다. 통증이 있는 쪽 머리를 향해서 서서 아래쪽 팔로 골반을 뒤로 밀고 위쪽 팔로 그 어깨를 앞으로 밀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스트레치를 하는 거죠. 리버스 스트레치를 해서 이제 똑같은 그 스트레치하고 여기서부터는 뭐 똑같은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똑같은 겁니다. 이게 로테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당기는 방향, 스트레치 하는 방법으로 예, 그 힘의 방향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디스크에 음압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포스테리어 융기탈 리가멘트를 타이트닝 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ecution. The therapist stands in cranial 통증 있는 direction. 쪽에 서서 Again, 머리를 just like it's 향해서 taken up 씁니다. rotation, both rotations should be equal. The second element is a distraction. The therapist faces the 디스트랙션, patient's 위아래를 head 당겨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and uses his body weight above the patient in a longitudinal direction. The manipulative thrust is a downward jerk towards distraction using the body weight. 체중을 이용해서 디스트랙션, 위아래로 당겨주는 힘이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이제 로테이션 테크닉을 살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텐션 테크닉을 살펴보게 되는데, 익스텐션 테크닉이라는 것은 센트럴 페인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센트럴 페인이 있을 때, 유니레트럴 한쪽이 더 아플 때는 이제 로테이션 테크닉을 하는 거고, 여기서 센트럴 페인이 있을 때, 그래서 익스텐션 테크닉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게 센트럴 익스텐션, 말 그대로 센트럴에서 익스텐션 시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푸른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그멘트를 찾고 거기에 핸드 앤 나이프 엣지, 다섯 번째 메타카팔 본 쪽이죠. 그 나이프 엣지를 인터스피노스 스페이스에 대고 다른 선으로 보강을 해서 P2A, 포스테리어 투 엔테리어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익스텐션을 시키는 겁니다. 익스텐션 시키는 건데, 처음부터 이제 깊게 익스텐션 시키는 거 아니라 조금씩 익스텐션 시켜보고, 익스텐션 유지해보고 하다가, 만약에 익스텐션 시 하지 방사통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스톱, 더 이상 익스텐션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방사통이 없지, 뭐, 허리만 툴러러하게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익스텐션을 시켜서, 충분히 다 익스텐션 됐다고 된 부위까지 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 역시 이제 바디 웨이트를 이용해서 바디 드롭을 이용해서 스러스트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러스트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너무 심한 통증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 스러스트를 갈 수가 있고, 또 요 익스텐션 테크닉은 익스텐션 시키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병들이 있죠. 척추관 협착증 또는 뭐 전방 전이증 또는 후관절 증후군이 있을 때는 이 익스텐션 테크닉을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동영상으로 살펴보시겠는데요. 예, 요 분은 이제 강준한 선생님이시고, 저희랑 같이 이제 시리악스 정형학 연구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고, 또 이분이 이제 도수치료 책하고 이제 이 동영상이 포함된 책을 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따로 그 도수치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엎드려 푸른 상태에서
First, the middle of the fifth metacarpal bone is applied vertically between two spinous processes. 인터스피너스 The other hand 스페이스에 대고 reinforces, 네, 다른 손을 and 보강하고 then the lower hand is brought in an almost horizontal position for the patient's comfort. Execution. The therapist leans against the couch with his feet apart and his arms extended. 체중을 실어서 Part of his 익스텐션. body weight takes up the slack, and a manipulative thrust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여기까지만 시행할 수도 있겠고, 환자가 톨러러블하고 뭐 통증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towards extension, again with the body weight, follows. Make sure that the arms remain extended at all times. 체중을 위해서 스러스트를 줄 수도 있는데, 요 스러스트를 줄 때 이제 스러스트의 깊이를 잘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깊게 확 누르면 이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특정한 정도의 약간의 아주 적은 범위 내에서 스러스트를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익숙해져야 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유니레터럴 익스텐션, 센트럴 익스텐션 했었는데, 이게 그 치료 효과가 좋다가 어느 시점 가게 되면 치료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문제가 있는 측을 특별히 더 익스텐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유니레터럴 익스텐션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 페인인데 뭐 한쪽에 더 머슬 스파즘이 더 심하다, 양쪽이 아프지만 특정한 한쪽이 조금 더 아프다 그러면 더 아픈 쪽에 머슬 스파즘이 더 심한 쪽에 이제 유니레터럴 익스텐션을 시행하는 거고, 이 환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더 머슬 스파즘이 심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때 치료사나 의사는 통증이 더 적은 쪽에 서서 파지폼을 스피노스 프로세스 베이스에 대서 이제 익스텐션 테크닉을 시행하는데, 이제 아무 준비 없이 걷다 대고 이렇게 누른다 그러면 앞으로 쭉 밀려나가서 바닥에 손이 닿게 되죠. 그러니까 티슈 풀이라고 해서 피부를 충분히 잘 밀어가지고 손이 딱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포스티리어 투 엔테리어 P2A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레터럴 투 메디알 위측에서 중심쪽으로 힘을 주는 레터럴 투 메디알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데, 이때도 체중을 실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션을 시키고, 또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범위를 더 강하게 이제 익스텐션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서 스러스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가 엎드려 누워있는 자세에서 치료사는 병변이 있는 해당 분절의 레벨에서 환자와 직각으로 테이블에 기대어 서서 한쪽 손에 두상구를 해당 병변 분절의 급돌기 바로 옆 관절 위에 위치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 치료손을 감싸쥐어 보강합니다. 치료사는 두 팔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몸을 테이블에 완전하게 기대어 체중의 힘을 두 팔에 실어 치료사의 발을 향해 선방 내측으로 스러스트를 가합니다. 요거는 이제 유니레터럴 익스텐션 위즈 사이, 말 그대로 사이 대퇴부를 이용해서 신전 유니레터럴 익스텐션을 하는 건데, 앞서 이제 허리에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익스텐션 파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이제 고관절에 과도한 신전이 이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에 어떤 병변이 있거나 뭐 오스테오아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행할 수가 없고,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하게 되면 이제 골절염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환자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치료사는 디스크 병변이 있는 쪽의 반대편 분절 레벨에서 환자와 직각으로 서서 치료손의 두상구를 디스크의 병변이 있는 분절의 후관절에 위치시키고, 보조선은 대퇴골 전방 원위부에 위치시킵니다. 치료사는 쭉 신전이 다리를 올려 유지시킨 말단에서 상태에서 체중의 힘을 실은 치료손으로 척추 후관절의 바닥을 향해 전방으로 스러스트를 가합니다. 환자의 다리를 굴곡시킨 또 다른 변형된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유니트럴 디스트랙션이라는 것은 앞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다 시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여기서처럼 오른쪽에 근육 긴장도가 좀 높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환자의 몸을 약간 왼쪽으로 이제 사이드 플렉션 한 상태에서 체스트월의 로어 체스트월과 골반을 손을 결착시켜서 잡은 후에 체중을 이용해서 이제 늘려주는 것을 리드미크하게 늘려주는 그런 마무리 치료가 되겠습니다. With the reserve of skin, the therapist puts his hands, arms crossed, against the lower ribs and the iliac crest. With both legs extended well backwards, he lies on the patient. The maneuver is a rhythmic jerking downwards on the thorax with elbows bent 90 degrees. 이제 아직까지는 그 유니트럴 통증이 있을 때 로테이션 테크닉, 센트럴 통증이 있을 때 이스텐션 테크닉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엔티 디비에이션 테크닉 해서 이제 허리가 아프면서 허리가 확 틀어져서 오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이드 글라이드, 말 그대로 사이드로 이제 글라이드 밀어주는 방법이 되겠고, 여기서 이 환자가 이제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쭉 빠져 있고 몸통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사가 왼쪽으로 빠져 있는 어깨를 치료사의 어깨로 고정시키고 이쪽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는 골반을 잡아서 골반을 반대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그 교차되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이드 글라이드입니다. 교차되게 수평으로 이제 어깨는 반대쪽 어깨 쪽으로, 골반은 반대쪽 골반 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사이드 플렉션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세를 교정되는 자세를 취했을 때 하지 방사통이 유발될 정도로 심하게 하면 안 되고, 하지 방사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시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교정된 자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환자를 하여금 익스텐션을 유도하게 해서 익스텐션 되게 되면 거기서 유지 30초 내지 1분 정도 이게 유지하고 있다 릴렉스해서 틀어진 허리를 교정시키는 건데, 틀어진 허리가 교정된다는 것은 돌출된 디스크가 원위치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환자 스스로 혼자 왼쪽으로 돌출된 어깨를 벽에 대고 오른쪽으로 돌출된 골반을 환자 손으로 눌러서 셀프로 교정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therapist pushes with his of the deviation. The therapist stands at the side. 환자가 어깨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골반은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왼쪽에 서서 치료사가 왼쪽에 서서 of the deviation, and with both hands grasps the patient's pelvis. 골반도 반대쪽으로. The therapist pushes with his trunk and 과교정된 moves with the 자세를 arms in order to first neutralize, then to correct and overcorrect the deviation. 옆에서 A 보게 되면 movement towards extension follows. It is maintained for a few seconds and performed 3 times in succession. 익스텐션을 하고 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요 이제 디비에이션이 있을 때 그 시리악스 방법도 효과가 좋지만 특히 이제 시리악스 제자인 맥켄지가 개발한 맥켄지 익스텐션 테크닉 그래듀얼 익스텐션 위드 모빌리제이션이 아주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디비에이션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허리를 못 펴고 이제 꾸부정한 사람 상태로 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똑바로 엎드려 누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엎드려 누울 수가 없으면 베개를 받치고 엎드려 누워서 한 1분, 2분, 3분 이렇게 쭉 있다가 그것이 이제 편안해지면 베개를 뺍니다. 빼고 이제 엎드리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것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상체를 손으로 받쳐 들게 하는데, 이때 이제 의사가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손으로 눌러서 거기가 들리지 않게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지지를 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 거기서 포스티리어 투 엔티리어로 리드미크하게 모빌리제이션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핸드 서포트, 포암 서포트, 암 서포트에 될 때까지 이렇게 그래듀얼하게 이게 진행시키는 건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엎드린 상태에서 여기서 포스테리어 투 엔테리어로 모빌리제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리듬하게 모빌리제이션을 주고 있고, 그때 이제 다리가 당기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다리가 당긴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스톱. 그 상태에서 이제 상체를 들게 합니다. 들고 들은 상태에서 모빌리제이션 조금 더 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익스텐션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릴렉스하고 다시 하고 반복해서 충분히 이제 익스텐션이 잘 됐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익스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리를 아래로 내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익스텐션이 소실되게 되면 다시 이제 펼 수가 없으니까 익스텐션을 꼭 유지한 상태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 상태에서 환자로 하여금 엉덩이에 손을 대게 하고, 치료사는 스피노스푸스를 지지해서 그 익스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서서도 뒤로 이제 익스텐션을 그래듀얼하게 점점 범위를 증가시켜 갑니다. 이때 이제 하지방소통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고, 충분히 익스텐션을 잘할 수가 있으면 쥐자리를 걸어서 그 한 다리로도 이제 잘 익스텐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사이드 밴딩이라는 건데, 사이드 밴딩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같이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지고 어깨가 왼쪽으로 빠졌다는 것은 척추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 척추가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이드 밴딩이 안 된다기 때문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이 안 되는 측에 치료사가 서서 두 다리를 꽈서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사이드 밴딩이 안 되는 측,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사이드 밴딩을 해서 유지시키고 있다 유지시키고 있다 릴렉스해서 이쪽으로 사이드 밴딩을 증가시켜서 이제 그 똑바른 자세를 유도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And is moved under the patient's right knee and above his left knee and grasps the back of the left. 치료사가 이쪽에 썼다는 것은 이제 그 골반은 오른쪽으로 이제 돌출되고 상체는 왼쪽으로 디베이션 돼서 오른쪽으로 사이드 밴딩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리를 꽈서 90도 굴곡하고, The left hand is at the outer aspect of the patient's right knee. 리드미하게 This way, swinging with both hands, 사이드 let's make 플렉션을 side flexion movements towards the right 한 foot. 상태에서 사이드 플렉션 유지, The end of range is 하나 둘 셋 넷 maintained for a while. 30초 1분 정도 유지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로테이션 디스트랙션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요런 자세가 있을 때 로테이션하고 디스트랙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측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이전 테크닉은 이렇게 그 기울어진 반대측으로 사이드 플렉션을 유도해서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이고, 요것은 이쪽 기울어진 쪽에를 일응게이션 시켜서 디스트랙션 시켜서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The lower limb is extended. The upper one is flexed with the foot behind the knee and the knee hanging beyond the edge of the couch. 현재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Execution. The therapist stands in front of the patient. 이쪽이 이제 그 어깨가 기울어진 축이 되겠죠. 기울어진 축을 로테이션 시키고 디스트랙션 시켜서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Immobilizes his knee and leans with his body weight onto the patient's shoulder in a combined rotation and distraction direction. It is maintained for up to a minute, then released and repeated again. 이렇게 해서 이제 안티 디비에이션 테크닉까지 다 공부를 했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유니레터럴 페인이 있을 때 로테이션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치 테크닉이고, 스트레치 테크닉은 매우 사용하기도 편하고 또 대부분의 환자한테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다 보게 됩니다. 아주 좋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테크닉이 되겠고요. 거기서 효과가 좋게 되면 이제 같은 계열의 그 스트레치 테크닉을 강도를 높여서 쭉 진행을 시켜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때 스트레치 테크닉이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리버스 스트레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스트레치를 하게
상태에서 효과가 좋으면 리버스 스트레치 위드 사이까지 하고 리버스 스트레치를 했다가 또 다시 이제 또 스트레치를 다시 이전엔 효과가 없었지만 다시 해보면 또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으면 그쪽 계통을 쭉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센트럴 페인이 있어서 익스텐션 테크닉을 사용한다고 하면 센트럴 프레저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유니래터럴 프레저 위드 사이드에서 이제 점점 강도를 증가시켜서 진행을 시키고, 만약에 센트럴 페인인데 센트럴 프레저 할 때 통증이 없다 그러면 그때 또 이제 드물게 이제 스트레치 테크닉을 하면 효과가 좋을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스트레치 테크닉을, 로테이션 테크닉을 또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이 더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쪽 계열을 쭉 이렇게 하는 거고, 허리가 아프면서 심하게 기울어져 있으면 안티 디비에이션 테크닉하고 맥켄지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교정이 되고 이제 그 빠른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도수치료가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핫 이슈가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왜곡된 수가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수치료가 이제 주사치료처럼 즉각적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도수치료는 운동치료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게 그 근극계 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치료를 보조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테크닉이라고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리악스 방법에 의한 도수치료는 적용 방법도 매우 간단하고 테크닉도 간단하고 적용도 쉽기 때문에 시리악스 방법을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쉽게 도수치료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코스로 매년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골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를 찾아와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우리가 근골기 질환을 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여러 가지 술기, 시리악스 방법뿐만 아니라 증식 치료, 그 다음에 신경 증식 치료, 그 다음에 주사 치료, 초음파 진단 등 여러 가지 강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수치료에 특별히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준환 선생님이 이 도수치료 테크닉이라는 책을 내셨고, 거기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동영상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개인적으로 또 도수치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분한테 이제 연락하셔서 이제 도수치료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효과적으로 이제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들은 대개 유튜브에서 시리악스라고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시리악스의 강의뿐만 아니라 근골기 초음파에 대한 강의 또는 여러 가지 증례가 이제 동영상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서 보시고 이렇게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제 강의가 여러분들이 의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